오늘 우리가 떠날 곳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가깝게 맞닿아 있는 나라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이라고 하면 이제 5천 년의 어떤 기나긴 역사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의 중국을 만들었던 건데요. 과연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분열된 여러 나라인 상태에서 하나의 어떤 그런 통일된 그런 나라로 갔던 것은 언제였을까요? 천하통일. 천하통일의 비밀을 오늘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선생님. 네? 너무 궁금한데 그럼 빨리 갈까요? 중국으로. 네, 출발하시죠. 진짜. 멋있다. 야, 다들 시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 중국은 진짜 광저우 딱 한 번 간 거 외에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근데 그 장안의 화제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 장안이 이제 시안의 옛 이름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100년 역사를 알려면은 상하이로, 그 다음에 1000년 역사를 알려면 베이징으로, 그리고 3000년의 역사를 알려면은 시안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중국 역사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도시죠. 한마디로 그냥 역사 도시? 예. 아테네, 카이로, 그리고 로마랑 함께 4대 고대 도시라고 꼽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만큼 이 시안에는 70명이 넘는 황제들이 살았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무덤이 바로 이 시안에 있어요. 자, 과연 이 시안에 있는 강력한 황제였던 사람은 바로 이 진시 황제입니다. 자, 이 진시 왕릉이 이 시안에 있는데 멀리서 보면은 이거는 하나의 언덕 내지 작은 산처럼 돼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저게 크구나. 산이 하나 있죠. 네. 그러네요. 그 산을 지금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묻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무덤이니까 저 안에 어딘가에 진시황의 시신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안의 규모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래. 기록에 따르면은 지하 4층 정도 되는 어떤 그런 규모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여긴 가봤죠. 이게 한 곳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작은 데 쪽에 또 이런 것들이 또 막 있어요. 또 있어요? 저 네. 병마용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저게 한 4개씩 있다고 알고 네 개, 있는데 4개. 이게 가장 큰 겁니다. 큰 거, 여기. 이게 가장 큰 거.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언제 찾은 거예요? 70년대 초반입니다. 70년대 초반. 초반에 어떤 농부가 우물을 파려고 하다가 저걸 이제 작은 파편을 먼저 찾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파내려 가다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수호 군단을 발견을 한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있어요. 발굴하고 있어요, 옆에서 계속. 이거를 다 완료하게 되면은 약 8,000기의 어떤 병사들하고 그리고 500여 필 정도 되는 말 그리고 전차가 약 130대 정도가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정말 압도당할 정도로 우리가 압도라는 말을 쓰죠. 정말 그 말을 실감하게 돼요. 저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게 표정 다르고, 야, 옷 다르고. 엄청난 노동. 그러니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강력한 그런 권력을 가졌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네. 오늘날 이거 우리가 영어로 중국을 차이나라고 하죠. 네. 차이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진나라에서 온 겁니다. 진이라고 하는 글자가 로마로 건너가서 그 당시에 서양 사람들이 차이나라고 하는 말로 바꿔 부른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중국의 왕들은 황제라고 부르죠. 이 황제라고 하는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 또 바로 이 진시황입니다. 그래서 시황제. 그렇죠. 자기가 첫 번째 황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음.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신조어를 하나 만든 거죠. 왕 중에 황제라고 왕인 하는. 거네요. 그렇죠. 진시 황제는 기원전 200년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마천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쓴 사기라는 책,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시 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시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 속에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거하고 연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애영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天下大事，分久必合，合久必分。 발음 참 좋다. 어떤 의미일까요? 천하의 대세라고 하는 것은 나님이 오래되면은 반드시 합하게 되고 합해진 상태가 오래되면은 반드시 나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진시 황제가 통일 국가를 이루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7개의 나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전국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7개 나라가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 싸움질을 합니다. 전쟁을 벌인 겁니다. 자, 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형세를 지도로 표시한 건데 진나라가 여기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진나라 이외에 6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쭉 늘어서 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나라 가운데 하필이면은 진시황의 이 진나라가 통일을 주도할 수 있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비결은 그 진시황의 곁에는 뛰어난 인재가 많았다는 겁니다. 학자가 많았어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이 진나라는 조나라라는 뭐 초나라, 한나라 다른 지역에서 온 인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천하 인재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외부인들을 다 진나라로 데리고 왔다고요? 이렇게 불러온 거예요. 인재들을. 예를 들면은 이사라고 하는 이사는 이 초나라 출신이에요. 옆 나라는 초나라 출신인 이사라고 하는 그런 뛰어난 어떤 그 신하가 있었습니다. 굴러온 돌이죠. 기왕에 있던 진나라의 어떤 다른 인재들은 다른 신하들 미웠을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나중에 간첩될 수도 있어. 뭐하라고 받아줘? 쫓아냅시다. 그 얘기를 이사가 들었습니다. 이사가 듣고 간축객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문을 씁니다. 내용은 뭐냐? 외부에서 온 이런 신하들을 객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객경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이런 건 내치면은 진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를 편 거예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문장 자체가 너무 훌륭해서 지금도 이 한문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글을 꼭 읽어요. 진시 황제는 그 이사의 그 논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사를 굉장히 중용을 해요. 그래서 이사가 진시 황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진나라의 강대한 힘과 대왕의 현명함이 있으니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하는 것은 화덕에 재를 털어버리는 것처럼 쉬운 일이다. 지금이야말로 그런 절호의 기회이니 놓치지 말라는 그런 간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사의 말을 듣고 진시황은 본격적으로 천하 통일을 위한 그런 움직임을 시작하는 거죠. 진시 황제는 이사가 이제 올린 그런 계책들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계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각 나라의 왕들을 한편으로는 황금으로 설득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말을 듣지 않으면 뭐죠? 죽인다. 거부는 죽인다. 이런 말을 갖다가 이제 올리고 그걸 또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나라들을 갖다가 이간질을 시켜요. 분열을 시킨 다음에 뛰어난 장수와 병사들을 파견해서 하나하나 각계 격파를 해나가는 거죠. 그거는 뭐냐? 그런 외부의 인재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진시황만의 어떤 포용력, 개방성 이런 게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또 다른 비결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엄격한 법을 시행했어요. 상을 줄 건 상을 주고 벌을 줄 건 벌을 주는 걸 명확히 한 겁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육아하고 법가예요. 법가. 이 두 개가 사실은 육아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도 이게 영향이 있죠. 뭐 설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부모님 제사라든가 이럴 때 그런 것들이 다 육아적인 어떤 그런 거에 바탕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선설이고 인간의 본질은 선한 것이다. 아니다. 법가는 뭐냐? 아니야. 인간의 본질은 악한 것이다. 해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이 가운데 진나라는 법가를 따라간 거예요. 법가를. 그래서 이 법 같은 것이 굉장히 엄격하게. 그래서 뭐 군대 같은 것들 동원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기강이라든가 규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엄격하게 한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이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지리적인 위치예요. 좀 치우쳐 있죠, 한쪽으로. 변방이잖아요. 그 당시에 중원이라고 하면은 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의 중심지예요. 이쪽은 바깥에 오랑캐 땅이잖아요. 실제로 해서 이 진나라는 이런 것이 단점이면서 장점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쪽 지역은 외래 문명에 대해서 좀 개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실크로드의 길목이잖아요. 문명의 어떤 교통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문명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게 좀 적은 곳이라는 겁니다. 진나라는 변방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역동성이 있었던 겁니다. 활력이. 그리고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컸던 땅이었던 거예요. 그 진나라가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던 겁니다.